이렇게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헌재 판결이 어저께 어처구니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판결이 있었는데, 근데 어저께 또 의외로,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또 의외로 굉장히 놀라운 헌재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는 기후, 환경, 기후위기 관련된 판결인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수화된 헌재에서 보기 드문 판결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갖고, 마지막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환경 이슈, 기후위기,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시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업화 이전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업화 시대라는 거는 보통 1850년을 전후로 하는 거예요. 1850년 이전보다 1850년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산업화 이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1850년 이전, 1800년도 초반 때 지구의 온도나 1000년도 때 지구의 온도나 혹은 뭐 한 300년대 혹은 BC 한 400년대 그때 1000년 전, 2000년 전 온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산업화 이전에는요, 막 몇천 년 전이건 지금이건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온도가 갑자기 막 올라가고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 산업화 이후에 공장 생기고 자동차 생기고 매연가스 엄청나게 나오고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가 막 개발 발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화 이전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공장이라든가 이런 매연, CO2 이렇게 엄청나게 배출되는 이 사회가 되기 이전, 그 전에 비해서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칙을 누가 세웠냐면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맺고 있는 기후 변화 협약들이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싹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후 협약에서 아주 중요한 협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에 맺었던 파리 협정. 이게 기후 협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기후 협약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협약이 이 파리 협정이에요. 2015년도. 근데 이 파리 협정에서 어떤 내용을 서로 이야기했냐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맥시멈은 2도씨야. 그런데 1.5도, 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사실은 파리 협정은 2도씨 넘어가면 안 돼! 그거였지만 2도씨는 절대 안 되는 온도인 거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5도씨로 제한하자. 1.5도씨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 파리 협정. 2015년 파리 협정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갖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아는 척 하려면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예?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가지고 1.5도씨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게 언제다? 2015년 파리 협정이다. 파리 협정이다.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막연하게 1.5도라고만 알고 있어. 막연하게. 막연하게. 근데 막연하게 1.5도가 아니고요. 이 1.5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새 기사 보면은, 가끔 기사 보면은 지구 온도가 요번 달에 1.5도 넘어섰다.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야? 파리 협정 지금 끝난 거야? 이 협정은 다 어겨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 온도가 뭐 요번 달 온도, 오늘 온도, 2024년 가장 더운 날 있죠. 그런 온도는요 이미 1.5도 훨씬 넘어가는 온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 하루 온도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5도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2015년도 파리협정이죠. 근데 그로부터 이 뭐가 나오냐면은 그 2018년도에, 아니 2018년도가 아니지, 이게 이게 언제더라? 2023년이라고 돼 있네. 예, 이게 IPCC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IPCC가 뭐냐면은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IPCC인데, 이 IPCC에서 6차 평가 보고서 AR26 6차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제시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 그 1.5도씨라는 거는 20년 평균. 그냥 1년 평균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 온도 있지요. 그 평균이 1.5도씨를 넘어서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번 금년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1년 단위에서 처음으로 1.5도씨를 넘었다. 지금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에서 2023년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를 쟀는데 이게 1850년, 이게 산업화 시대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1.52도가 상승했다는 거죠. 1년 기준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번에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말하는 1.5도는 1년 단위가 아니고 20년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단위가 넘어갔으면 위험한 거죠.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야 1.5도 넘어가면 안 돼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안 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파리협정으로 국제사회가 야 1.5도 지구온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나왔냐면 2018년도, 아까 말했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인데,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이거 굉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이게 앞 첫 페이지예요. 이게 이 보고서의 첫 페이지 6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것도 제가 전문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라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의 전 세계가 이 보고서를 다 번역해서 알리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때 그 기상청이 그 보도자료를 냈지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이거 분석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이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 처음 나온 거야. 2050년까지 각 나라는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라. 2050년. 여러분, 아리백이 뭐예요? 아리백이 2050년까지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물건 만들 때 재생에너지 100% 써가지고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2050년이 왜 있는 거냐면, 바로 이때 2018년도 이 IPCC에서 나눈 이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각 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 탄소 중립. 영어로는 넷제로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국제사회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기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우리 그냥 야, 나 안 할래. 기분 나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앞으로. 이게 아리백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럼 배출, 이래서 CO2 배출 안 한다. 어떻게 배출을 안 합니까? 2050년 지난다고 화석연료, 뭐 수송, 뭐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배출 안 할 수 있어요? 배출 되거든요? 근데 배출이 되더라도 우리가 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숲이라든가 숲 복원, 블루카본 기술, 탄소 제거 기술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또 CO2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배출하는 CO2 플러스 그 나라에서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숲 복원해 가지고 혹은 기술을 이용해 갖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0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0이 나오게. 0이 나오게. 근데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 물건 만드는 에너지는 다 재생에너지 쓰자. 이게 아리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 정부가 계획이 있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몇 년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탄소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가 나왔냐? 탄소 중립법을 만들어 갖고 국회를 통과했어요. 탄소 중립법. 탄소 중립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 아닙니다. OECD 국가들이 다 이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때가 21년이죠. 2021년 8월 31일 날 이 법이 통과됐거든요. 이게 통과됐을 때 환경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세계에서 14번째. 그래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탄소 그냥 제로. 그 중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탄소 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탄소가 안 나와. 근데 탄소 나오는 만큼 그 흡수할 수 있으니까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중립을 위해서 법까지 만든 나라야.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탄소 중립 기본법.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거든요. 이게 약칭 탄소 중립법이에요. 근데 이 법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8조야, 8조. 8조가 뭐냐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법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탄소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이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조를 보면요. 1항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2018년 그 대비해가지고 몇 프로 줄일게 한 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는요 확 줄였죠. 그래서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도 이 법 만들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사실 전 세계에 탄소 중립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을 만들었잖아. 만들었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운동가들, 또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왜 했냐? 2050년까지 계획이 없는 거죠. 응?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은 2030년까지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파리협정 이후 그 2018년도에 나오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205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왜 2031년 이후에 계획은 없냐. 이것 때문에 비판이 있었고 이 비판을 2021년에 2022년이라 돼 있는 2년인가? 2022년에 앞에 보이는 한재아 양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이 한재아 양을 비롯해 가지고 61명의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을 했어요. 헌법소원. 어떤 헌법소원을 했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이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탄소중립법에서는 2030년까지만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기본권,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법소원을 했어요. 이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기사예요, 이게. 아기 기후 소송단.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 빌리고 안 돌려주나요? 이게 뭡니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한 거거든요. 헌법소원을. 당시 이게 막 기재회견하고 하는 사진이었어. 이 헌법소원 한 그 소송단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 아기도 있어. 깐난아기도 있어. 제가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이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알았거든요. 이거 알고 저는 좀 솔직히 좀 제가 비판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진짜 무슨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법 내용에 대해서 알고 본인들이 소송단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저는 어떻게 판단해?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아까 한지아 양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아니면 갓난아기가 이거 알겠어? 이거 누가 한 거냐면 부모들이 한 거냐, 부모들이. 그러면 그냥 부모들 이름으로 하지. 왜 아기들 이름으로 하지? 그래서 이렇게 아기 기후소통단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때 막 언론 나왔는데 저는 사실 좀 비판적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부정적이에요, 사실. 정직하지 않다. 이 애들이 진짜로 뭐 알고 했겠어? 그냥 부모들이 자기 이름 올려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아이들한테 시켜서 이런 거 하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제가 너무 좀 머리가 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저는 이거를 보고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그냥 저게 뭐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소원을 어저께 헌재에서 결정이 났는데 결정이 어떻게 났냐?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맞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법은 헌법 불합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족하다. 계획 다시 세워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요, 2026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어저께 결정이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놀라운 결정이에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야, 이런 결정이.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헌재 결정. 이날 청소년 기후단체와 영유아 등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권과 환경권, 행복 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아까 말한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관한 어떤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2050년까지 안 했어? 지금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이미 2050년까지 목표로 뭐 아리백이라든가 다 짜고 있는데 왜 탄소중립법은 2050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 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국제사회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중간 지점으로 2030년을 목표로 203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처음 만들 때는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2030년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선 그런 2050년이 목표인데 그 중간 지점이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목표로 먼저 짜고 그때 가갖고 아마 그 다음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헌재는 이걸 위헌이다. 정부는 뭐 하라는 겁니까? 기본권 보호, 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해서 정부가 2050년까지 짜라는 거죠.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결정이죠. 유의미한 결정이다. 그래서 어저께 이 헌재라든가 대법원에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판정이 나왔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 헌재가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 취하고 있는 방법과 취하고 있는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새끼들은요. 이 새끼는 2030, 2050 관심이 아예 없는 놈들이야, 이 새끼들은. 진짜로. 그런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정부한테, 물론 정부가 이거를 뭐 얼마큼 받아들이고 얼마큼 누려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관심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오로지 원전이거든, 원전. 근데 여러분, 탄소 중립이 되게 중요한데,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건 탄소 배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소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없어요. 누구도. 이게 진짜 웃긴 거야.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윤석열 정부처럼 병신들 탄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전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 왜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까? 지속 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탄소가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기후가 더 뜨거워지면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인생, 지속 가능한 삶. 근데 원전은요? 원전은 한번 사고 나면은 지속 가능한 삶을 그냥 바로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위험하잖아. 진짜 웃긴 새끼들이니까요. 황당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헌재 결정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정인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지적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근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아마 그럴 거야.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마 그럴 거야, 이 새끼들은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야, 바로 들어가는 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저께 있었던 헌재 결정, 이 결정은 매우 유의미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 중요해서 오늘 5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지금 방송 마지막 찰나에 우리 이영진 빈체시오님 오셨습니다. 이영진님께서 기후 소송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재판에 다 갔다 오셨다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기후 문제 워낙 중요하니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방송 보시고 사무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허접하고,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오늘이 339일차입니다. 여러분, 사무리 너 더 열심히 해서 1년 채워. 그리고 또 2년, 3년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의 시청료,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월세 특이, 월세 지원금이 사무리를 숨쉬게 하고 춤추게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본주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 ING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10세 일반 시청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영진님, 사물이 처음 본 게 2021년 가을, 기후 관련된 방송에서부터. 맞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진님.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